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리 지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리 지도 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리 지도 과정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리 지도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요리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요리 활동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요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요리 활동의 주제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아동에게 요리를 성공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 주제와 요리 만드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리 활동의 주제는 주로 만들어야 할 작품과 요리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 활동의 주제는 주로 만들어야 할 작품과 요리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리 활동의 주제는 나중에 활동지의 답안으로 써야 될 큰 주제가 함축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 방법에는 만들어야 할 작품의 방향과 방식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리 활동의 주제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요리 활동의 주제가 이미 아동에게 경험한 것을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만들려고 하면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물을 그림책이나 사진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만들어서 코끼리의 행동 특성에 대한 논술을 하기 위해서 아동놀이를 시행한다면 아동 중에서 코끼리를 본 아이들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코끼리를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짜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코끼리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코끼리를 만드는 요리 활동을 하려면 먼저 아동에게 코끼리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리 지도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요리 활동을 통해서 논술을 한다고 한다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요리 활동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모든 활동이 그러하듯이 아무 계획 없이 하다 보면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지만 철저한 계획이 있을수록 요리 활동에 대한 논술은 계획에 비례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요리 활동의 체계적인 계획은 5가지 원칙인 언제,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동요리 지도를 언제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리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쉬운 것은 방과 후에 할 것인지 어려운 것은 수업에 할 건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요리 지도에 얼마나 시간을 사용할지 결정할 때는 30분, 1시간, 2시간 중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요리 지도를 어떻게 할지는 주제나 조리 방법의 복잡함에 따라서 교실이나 특별실에서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요리 지도를 어떻게 할지는 아동의 요리에 대한 숙련도에 따라서 요리 활동 주제만 알려주고 아동이 직접 만들게 하는 방법과 요리 활동 주제를 알려주고 아동요리 지도사가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 만들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말로만 아동이 요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있고 요리 과정 전체 동안 아동과 아동요리 지도사가 함께 만드는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동요리 지도를 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리와 함께 창의성을 갖출 것인지 오감을 자극할 건지 협응력을 높일 것인지 자신감을 높일 건지 성취감을 높일 것인지 협동심을 제공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리 재료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리의 주제가 결정되었다면
주제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요리 재료를 준비해야 하고 조리 방법을 모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요리 재료와 조리 방법은 주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므로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만 물론 쉽고 흥미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요리 활동의 목적이나 원리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요리 활동의 목적이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요리 활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동기를 유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을 이용해서 아라비 숫자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면 학습 목표, 숫자 유래 및 필요성, 밀가루의 특성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리 활동에 들어가는 재료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고학년일수록 작품을 지정해주고 아이들이 직접 구매하게 하면 수학 능력 및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깨닫게 돼서 교육적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나 저학년일수록 아동요리 지도사가 재료를 미리 구매해서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학년이라도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개념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게를 단다든지 수량을 맞춘다든지 크기를 맞춘다든지 잘라 놓는 활동을 시키면 이를 통해서 다양한 장점을 발달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만드는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어떤 공정을 거쳐야 하며 어떤 조리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요리 지도사가 먼저 아동 앞에서 시연을 해주고 그에 따라 아동이 따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동요리 지도사가 자세하게 지도할수록 따라하는 능력밖에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만드는 방법은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다 알려주기보다는 원리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어려운 조리 방법이나 조리도구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어서 창의적인 활동이 많이 가미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창의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위험한 공정을 아이들에게 스스로 맡기기보다는 위험한 공정에 대해서는 아동요리 지도사가 미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만드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이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아동요리 지도사는 옆에서 질문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요리 활동을 시작하면 아동요리 지도사는 옆에서 아동에게 창의력, 탐구력, 사고력, 발포력을 길러주는 질문을 하면서 아동에게서 얻고 싶은 효과를 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이 요리 활동을 하는데 아무 질문이 없으면 말 그대로 요리를 배우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따라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기 전과 요리를 하고 있는 중간에 또는 요리를 끝내고 나서의 질문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요리를 통해서 과학, 수학, 미술 같은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로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면서 물어보는 질문의 형태를 보면 조리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밀가루가 왜 중요한지 아니? 밀가루로 만들면 뭐가 있을까?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숫자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물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리하는 도중에 물어주는 것은 밀가루의 촉감은 어떻니? 반죽을 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숫자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해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평가입니다. 또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단계가 있습니다. 요리 활동을 하게 되면 작업대를 중심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아동에게 자기가 어지른 것을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정리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동은 요리 활동만 하고 나머지 정리는 지도사가 하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생활 습관도 모든 청소나 정도는 지도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리 활동 중에는 꼭 정리하기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자신이 흥미를 갖고 전개했던 요리 활동의 마지막은 항상 정리로 끝남을 알려주어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요리 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